자, 오늘은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대순환. 자, 먼저 대기대순환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대기대순환의 원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에너지 불균형이었죠. 자,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죠.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은 거죠. 이것을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구 전체로 보았을 때는 복사 평형인데 이 에너지 불균형은 뭐냐? 이 복사 평형을 위도별로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림을 한번 이렇게 위도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는 북극, 여기는 남극이라고 했을 때 위도에 따라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저위도가 많고 고위도로 갈수록 적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죠. 이거는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되죠. 이것은 얻는 양입니다. 자,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이처럼 위도에 따라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죠. 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지구 복사 에너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즉 지구 복사 에너지도 저위도에서 많이 방출하고 고위도에서 적게 방출하는 거죠. 자, 얘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는 지구 입장에서 잃는 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를 위도별로 그려놓고 보게 되면 평형이 이루어지는 곳은 여기밖에 없네요. 나머지 위도대는 어때요?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략 위도 38도 부근이다. 38도 부근에서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38도보다 저위도 지방에서는 태양 복사가 많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잉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38도보다 고위도 지방에서는 지구 복사가 많아요. 잃는 양이 더 많으니까 요만큼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 전체로 보았을 때는 복사 평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와 고위도의 부족 에너지의 양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 과잉량과 부족량이 같다 할지라도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과잉되니까 이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의 부족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그렇죠.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송됩니다. 어떻게 운송이 되는 거예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가 운송된다는 거죠. 자, 이때 대기의 순환이 대기 대순환이 되는 거고요. 해수의 순환은 해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 대순환과 해류에 의해서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송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에너지 이동량이 어디에서 가장 많냐 이거죠. 에너지의 이동량은요. 바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위도에서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이유는 여기서 남는 에너지, 여기서 남는 에너지, 여기서 남는 에너지 모두 부족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복사 평형이 되는 위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기대순환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 전향력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자전을 하지만 지구에 있는 우리는 지구가 자전한다, 회전한다는 걸 알지 못하죠. 똑같은 원리로 반지름이 무한대인 엄청나게 큰 회전 원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원판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전의 중심에 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영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철수가 영희를 향해서 야구공을 던진다면 야구공은 어떻게 날아갈 거냐 이거죠. 자, 야구공을 던지게 되면 야구공은요, 이렇게 날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야구공의 운동을 관측한 영희는 어떻게 야구공의 운동을 이해를 하냐면, 처음에는 야구공이 자기 자신한테 날아오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판이 회전하기 때문에 영희의 위치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희는 자신이 회전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날아오던 야구공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영희가 생각하는 야구공의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야구공의 운동 방향은 나를 향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다? 야구공의 운동 방향이 이와 같이 휘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물리에서 배웠듯이 어떤 물체의 빠르기가 변할 때 또는 운동 방향이 변할 때는 힘이 필요한 거죠.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운동 방향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영희는 이와 같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도입합니다. 이 힘 때문에 야구공의 운동 궤적이 이와 같이 휘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도입된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향력은 운동 방향만을 바꿔줍니다. 전향력에 의해서는 빠르기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원판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전향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야 되겠어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게 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의 자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구의 자전축이요. 북반구에서 보면 지구는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요, 남반구에서 보면 이렇게 회전하죠. 남반구 지표면에서 보게 되면 자전에 의한 지표면의 회전은 시계 방향이 됩니다.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이 되고요. 자, 따라서 지구 자전에 의한 북반구 지평면은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있고 남반구 지평면은 시계 방향의 회전이 있기 때문에 전향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북반구는 어디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왜? 지구 자전에 의해서 지평면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반면에 남반구는 지구 자전에 의해서 지평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은 운동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남북반구의 경계에 있는 적도지방에서는 전향력이 어떻게 된다? 적도지방에서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향력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은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요. 자, 실제 바람이 불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열대류 모형이었죠. 자, 열대류 모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공기기둥이 있는 거죠. 공기기둥이 있다. 자, 여기에도 공기가 8개 있고 여기에도 공기가 8개 있다. 자, 그러면 양쪽에는 공기의 양이 같기 때문에 지금 지표면에 작용하는 공기에 의한 압력은 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얘가 상대적으로 고온이 되고 얘가 상대적으로 저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팽창하죠. 그래서 공기기둥의 부피가 이와 같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부피가 팽창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8개 똑같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8개가 누르고 얘도 8개가 누르니까 지금 현재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요 높이에서 작용하는 기압을 비교해 보게 되면 요 높이에서는 지금 이 지점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눌러요. 근데 요 지점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눌러요? 2개가 누르는 거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서 고기압,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서 저기압이 되는 거죠. 이처럼 같은 높이에서 기압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자,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와 같이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2개가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밑으로 가보세요. 지표면으로 가보게 되면 자, 지금 이 지점은 몇 개가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눌러요. 반면에 이 지점 지표면은 몇 개가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누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지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지게 된다. 그 결과 공기는 어떻게 이동하게 된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와 같이 온도 차이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기압의 차이가 생기고 공기는 이와 같이 순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지표면 부근에 저기압이 형성되고요. 지표면 부근에 저기압이 있으면 상공에는 어딘가에는 꼭 고기압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온인 경우 지표면 부근에는 고기압이 발달하고요. 그 위에는 저기압이 형성된다. 자, 또 한 가지 고기압일 때는 뭐가? 그렇죠. 하강기류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압일 때는 뭐가? 이와 같이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는 거죠. 즉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기압 차이가 발생하고 그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면서 대기의 순환,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볼까요? 네 번째, 대기 대순환입니다. 자, 먼저 이 대기 대순환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뭐부터? 지구에 자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대기 대순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적도예요. 자, 적도 지방은 아까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을 알아봤듯이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과잉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열되죠. 가열된 공기는 가벼우니까 상승하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된다? 지표 부근에 저기압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공기가 상승하면서 저기압이 형성돼요. 자, 반면에 극지방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냉각되죠. 냉각되니까 공기가 무거워서 하강하면서 뭐가? 지표 부근에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은 남극 부근에도 똑같이 형성되는 거죠. 남극 부근에도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지표 부근에서는 극지방이 기압이 높으니까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이와 같이 대기가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지금 지표 부근에 저기압이 있으니까 위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고기압이 되는 거죠. 여기는 고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가 고면 위에는 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상공에서는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와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즉 공기의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상승한 공기가 잠시만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상공에서는 이렇게 고위도로 이동하고 극지방에서 하강하고 지상에서는 고위도 지방에서 저위도 지방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면서 대기의 순환이 형성된다는 거죠. 남반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적도지방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공에서는 적도지방에서 극지방으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는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저기압으로 이동하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지구 자전 효과가 없을 때에는 북반구에서는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즉 극지방, 북극지방, 즉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의 풍향은 뭐가 된다? 북풍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극 부근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죠. 남풍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지구 자전이 없을 때 북반구에서는 북풍,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대기 대순환은 이렇지 않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자, 바로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자전 효과까지 고려해서 대기 대순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죠. 뭐라고요? 지구에 자전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자전이 있더라도요, 적도지방에서 가열되며 상승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적도지방에서는 영도죠. 에너지 과잉으로 가열되고 공기가 상승하면서 저기압이 형성된다. 극지방도 마찬가지죠. 에너지가 부족이니까 냉각으로 인해서 공기가 하강하면서 고기압이 형성된다. 똑같습니다. 남극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적도지방에서 상승한 공기는 이제 고緯도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고 했었죠. 고緯도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공기는 가열돼요, 냉각돼요. 고緯도 지방,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냉각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공기가 고緯도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적도 지방에 있을 때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고緯도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어느 쪽으로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운동하는 것을 요 평면상에다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얘가 지표면이라고 한다면은요, 여기가 북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인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상승한 공기는요, 원래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상승한 공기는 지금 요 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북쪽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이동하죠. 자, 그런데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동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향력이 커지니까, 고緯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지니까 점점점 더 동쪽으로 휘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위도 0도예요.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점점점 휘어져서 얘는 어떻게 이동하게 되느냐? 완전히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적도지방에서 공기가 상승했어요. 상승한 공기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고緯도 지방으로. 근데 전향력에 의해서 점점점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위도 30도 부근에 다다르죠? 그럼 얘는 완전히 동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더 이상 북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큰 그림으로 보세요. 적도지방에서는 계속 공기가 상승해요. 근데 이 공기가 북쪽으로 가다가 위도 30도 부근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북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공기가 쌓여요. 여기 공기가 쌓이니까 여기가 대략 30도 부근이에요. 계속해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여기 지표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계속 위에서 들어오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죠. 기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형성된다? 고기압이 형성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쌓인 공기가 하강하고요. 하강한 공기는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가죠.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가 있었죠? 그 하강한 공기도요, 이렇게 지표면을 따라서 저희도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나죠. 지금 30도에서 하강한 공기가 올라오는 공기,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가 내려오는 공기가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납니다. 즉 위도 60도 부근은 양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모여들고 있어요. 기압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기압이 낮으니까 주변에서 공기가 모여드는 거죠. 얘는 저기압이에요. 모여든 공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상승한 공기는 일부는 저위도로, 일부는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순환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아까 자전이 없을 때에는 저위도 지방, 적도 지방에서 상승하고 극지방에서 하강하는 하나의 세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하나의 순환이 형성됐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또 하나의 순환. 두 개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세 번째 순환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페렐 순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극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와 같은 대기의 순환은요, 아까 얘기했죠? 열대류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대류 모델이 뭐예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공기가 하강하면서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 헤들리 순환을 보게 되면 0도와 30도 사이에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자, 0도 부근이 고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하고 30도 부근이 저온이니까 공기가 하강하면서 열대류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극순환도 보세요. 극순환은요, 60도와 90도 사이에서의 순환이거든요. 90도보다는 60도가 상대적으로 저위도잖아요. 그러니까 저위도 지방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90도 지방에서 공기가 하강하면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대류인 겁니다. 열대류.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중간에 끼어 있는 페렐 순환이에요. 페렐 순환은 30도와 60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순환인데 그러면 누가 저위도예요? 30도가 저위도죠? 30도가 고온이거든요. 그럼 30도에서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하강이 있죠. 공기 하강이 있어요. 그리고 되려 60도에서 공기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열대류 모델하고는 정반대로 나타나요. 왜 그런 거냐? 양쪽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열대류를 일으킨 거예요. 이 두 개의 열대류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두 열대류가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페렐 순환은 억지로 돌아가는 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둘하고 성격이 다른 애는 페렐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열적, 직접 순환. 이건 열대류인 거죠? 누구예요?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역학적, 간접 순환이 있는 거죠. 얘는 누가 된다? 페렐 순환은 역학적, 간접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아까 30도 지방에서 하강한 공기가 일부는 적도로 일부는 고위도로 이동하죠.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전 효과가 없으면 그냥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동하자마자 전향력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잡아당기니까 실제 바람은 이 방향으로 봅니다. 자, 30도와 60도 사이에서도 고에서 저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뭐가 작용하니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니까 바람은 이렇게 부는 겁니다. 자, 그리고 60도와 90도 사이에서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하고 싶은데 또 뭐가 작용하니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니까 바람은 이와 같이 불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어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적도를 향해서 불고 반대로 불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도를 향해서 대각선을 그어요. 그런 다음에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적도를 향해서 반대로 다시 반대로 분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는 겁니다. 이때 0도와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무역풍,
그다음에 30도와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편서풍, 60도와 9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한다? 극동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무역풍의 풍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죠. 북쪽하고 동쪽에서 불어와요. 그래서 북동 무역풍이 되는 겁니다. 자, 편서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쪽하고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남서풍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해됐죠? 자, 그럼 남반구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남반구도 대기대순환 어떻게 하면 된다? 위도를 30도 간격으로 구분해 놓는다. 그리고 적도를 향해서 대각선을 긋는다.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적도를 향해서 반대로, 다시 반대로. 0도와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무역풍, 30도와 60도 사이가 편서풍, 60도와 90도 사이가 극동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는 무역풍의 풍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쪽하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동 무역풍이 되고요. 남반구의 편서풍은 풍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쪽하고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북서풍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남반구, 북반구의 무역풍, 편서풍의 풍향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풍향은 이와 같이 대각선을 그어서 적도로 반대로 다시 반대로 라고 하면 쉽게 그 풍향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북반구 무역풍은 북동 무역풍, 남반구 무역풍은 남동 무역풍. 그림을 그려놓으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대기 대순환과 관련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해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